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도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서서히 들어서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정오쯤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주현정 기자,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서 태풍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천의 수위도 조금씩 올라서요. 지금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통로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바람은 잠깐 소강 상태지만 기상청은 언제든 돌풍이 불 수 있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곡성과 구례 등 전남 14개 시군에는 태풍 경보가, 광주와 나주 등 전남 8개 시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광양 백운산이 150mm 가까이 내렸고요. 구례 성삼재, 광주 무등산도 1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곡성과 보성 봉래도 50에서 60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광주에서는 밤 한때 시속 72km가 넘는 거센 바람도 관측됐습니다.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비바람이 강해지면서 광주에서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구 금호동 일대의 전력 공급이 끊겨 약 1시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시설물 파손 등 8건의 태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광주 하천 전체 구간 그리고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로 등은 어제부터 출입이 통제됐고요. 광주의 하늘길 역시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끊긴 상황입니다. 광주 성정역과 목포역 구간으로 오가는 SRT 운행도 모두 중단됐고 KTX 호남선 역시 사실상 멈췄습니다. 방학 중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 지역 초등학교 127곳은 오늘 하루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전남도 교육청 역시 각급 학교의 돌봄 교실과 방과후 수업 운영을 중단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과 관련해 24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최근 장맛비로 곳곳에 생채기가 생긴 광주 전남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당국은 지하차도와 상습 침수구역 등을 돌며 마지막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선운 지하차도. 광주시청 직원들이 배수구 덮개를 열어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배수구가 막혀있진 않은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합니다. 지하차도 배수 펌프가 잘 작동되는지도 점검합니다. 이 입구를 막아버리면 이제 지하차도 침수가 되는 겁니다. 거기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요. 이 우기 때는 지하차도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6월 제방 50m가량이 무너져버린 석곡천. 물이 불어나면 다시 한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폭우에 50m가량이 무너져 내린 석곡천 제방은 보시는 것처럼 응급복구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풍을 앞두고 또다시 제방이 무너질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마 하천문이 많이 불어나면 위험성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은 노리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러죠.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현수막도 걷어냅니다. 바람에 현수막이 찢겨 날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수거에 나선 겁니다. 철거되지 않는 현수막을 전 직원들이 지금 태풍을 대비해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서석고 근처에는 양수기도 등장했습니다. 분당 1.4톤의 물을 퍼낼 수 있는 양수기 3대가 준비됐고 언제든 물을 퍼낼 수 있도록 비상근무조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공사가 한창인 광주 지하철 2호선 구간에서 공사 자재와 시설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밧줄로 묶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태풍 카눈에 대비해서 현재 광주시 전 공직자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비상근무할 예정입니다.
초강력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당국은 오늘 하루 태풍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점차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눈은 현재 통영 남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오전 9시 무렵이면 내륙에 육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속도가 느린 가운데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최근 접하는 시각은 오늘 낮 12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미 태풍의 영향으로 어젯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광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25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는 점차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에 최고 150mm,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200mm 이상의 더 큰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바람도 매우 세차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시속 최고 125km,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도 시속 최고 145k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은 이동 경로가 이례적입니다. 과거 태풍과는 다른 경로로 한반도 내륙 정중앙을 통과하는데요. 전남에도 많은 비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내륙을 통과했던 태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전남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신광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남 고흥에 상륙한 태풍 루사. 시속 130km의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는 수확을 앞둔 농경지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기록적인 폭우에 산이 무너져 집과 도로를 삼켰습니다. 전남 지역 피해액은 3,797억 원, 복구에 들어간 금액은 6,606억 원, 14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초강력 태풍 3개가 영향을 미친 2012년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과 9월에 연이어 상륙한 볼라벤과 덴빈, 삼바 등 3개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3,713억 원, 복구비는 6,216억 원이었습니다.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을 거쳐 울산으로 빠져나간 2022년 태풍 흰남노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10개 시군에서 720명이 대피했고 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비로 385억 원이 들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은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 영향권은 300km,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유례없는 경로를 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해안에 상륙하는 태풍은 기차가 탈선하는 수준의 강풍으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 카눈 역시 강풍과 많은 비로 전남에 직간접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의 한 도로에서 잼버리 스위스 대원 38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잼버리 대원 4명과 버스 승객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잼버리 대원들은 어제 부안 새만금에서 전국으로 분산 수용되는 과정에서 순천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머물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이후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하루 평균 4,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보건소에 있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지만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상은 없는데 최근 주변에서 확진자가 늘자
불안감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고 이제 죽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한번 와봤어요. 평소에는 안 썼는데 이제 그렇게 주위에서 걸렸다 오고 막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죠. 지난 한 주간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2,000여 명. 하루에 평균적으로 1,730명씩 감염되고 있습니다. 6주 연속 증가세인데 6월 셋째 주 확진자 추이와 비교하면 무려 3배가량 뛰었습니다. 전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두 14,172명의 확진자가 나와 하루 평균 2,000명 넘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선별 진료소 운영 등을 축소해온 지자체 등은 재확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시점으로 해서 확진자도 늘고 검사자도 많이 증가해서 하루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선별진료소 찾고 계세요. 저희도 긴장하고 직원들도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해서. 보건당국은 여름철 환기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가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밀접, 밀폐, 밀집, 산밀 환경에서 주기적인 환기를 해주시고 소독도 좀 실시해 주시고요. 손 씻기라든가 기침 해질 등은 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는 등의 방역 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공공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지난달 광주 지역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 수는 77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증가했고 실업률은 2.3%로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에서 2만 5천 명, 건설업에서 5천 명이 늘어났고 도소매와 음식업, 관공업 분야에서 각각 8천 명과 4천 명 줄었습니다. 4년 동안 공전 중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탈세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국내 송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주식을 매도한 뒤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1년 7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 공판 기일 3개를 잡아 피고인 소환장을 뉴질랜드 당국에 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 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 첫 재판부터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중앙공원 1지구의 공동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해 추가 교통대책이 수립됩니다. 광주시와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자는 화정동 우미아파트와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일원 등 2곳에 이미 완료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별개로 도로 신설과 확장, 신호기 추가 설치 등을 강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면 일대 도로가 예상보다 더 혼잡할 것이라는 민원을 감안한 대책입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광주시는 공공병원 파업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 1요양병원 파업의 장기화는 시민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의 시설 투자와 인건비 지원 결정 등 적극적인 개입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공공병원 전반에 걸친 위수탁 재검토와 책임 운영 방안 마련 등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계속해서 뉴스 특보는 서울에서 이어집니다.